네, 안녕하세요. 최지희입니다. 혹시 센터장님 지금 요게 녹화가 되고 있을까요? 네, 그럼 저 이따가 파일 좀 주세요. 네, 제가 사실 설명회보다는 간담회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조금 더 집중적인 분위기에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더 많이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간담회를 더 좋아하는데요. 자, 제가 항상 이 어머님들께서 하시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앞에서부터 이렇게 좀 정리해서 넣어놔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확통, 기하, 미적분을 다 배워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확통, 기하를 따로 그러면은 시간을 내서 배워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과학 2가 들어간다는데 우리 애는 과학 2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연세대학교는 그럼 아예 그냥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미적이 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수리논술을 수강해도 되는지, 그리고 진도가 다 끝나지 않아서 진도 다 끝나고 수리논술 수업을 듣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써놨어요. 워낙에 질문이 많은 부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6시 반에 2교실에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로 좀 끝낼 생각인데 만약에 그 이후로도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말고 저한테 질문을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연구실 번호를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010-6625-2802입니다.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한테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이거는 애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애들도 쉬운 문제일수록 저한테 질문을 하러 오지를 못해요. 왠지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내가 질문해도 되는 걸까?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듣고 이거는 다 같이 들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바로 얘기를 해주고, 이거는 너무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혼자 나중에 따로 얘기해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나중에 따로 질문을 받아요. 특히 어머니 이 입시 시장에요, 너무너무 카더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학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확한 기준 자체도 좀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친구들이 어떤 정도의 성적과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것으로 이제 갔는지를 그런 걸로 이제 좀 판단을 하는 거고, 게다가 이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모르세요. 왜냐하면은 1년에 내가 고3 담임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게 또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요, 아예 논술 하지 말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논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논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논술 수업 들어가라겠니? 그러면은 야자를 빼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논술 준비를 좀 계속 처음부터 시키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합격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중계동 지역에서 그 대진여고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사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여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방과 후 교사를 몇 년 전에 했었죠. 한 5, 6년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5, 6년에 거기서 이제 방과 후 교사를 하면서 반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때 당시에 20명짜리 한 반이었는데 그런 반이 이제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총 40명의 대진여고 학생들이 제 논술 수업을 들은 건데 학교에서, 그러면은 이게 아이들의 합격률이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논술 수업 들어본 애들이면은 그런 말을 해요. 이거는 배우지 않고서는 안 되겠는데? 라는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대진여고에서는 제가 방과후 교사를 안 했는데 그 반에서 수업을 한 이후로는 대진여고 선생님들이 오히려 저를 좀 많이 밀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좀 많이 애들을 교육시켜 보니까 이게 진짜 가네라는 거를 직접 보신 분들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또 그 중계동 지역에서 또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교 중에 선덕고라는 남학교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논술 수업을 오히려 듣지 말라 그러고 전혀 밀어주지 않습니다. 예, 학원도 못 가게 하고요. 아예 뭐 그냥 빼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네 학교에서는요, 논술 합격자가 극히 드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준비를 해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논술은 로또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너무 많이 떠도는데요.
저는 정말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논술은 옛날 본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학교마다 치르는 본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래서요, 같은 문제도 좀 계속 나옵니다. 옛날 본고사에서부터 이제 유명했던 문제들, 그리고 경시대회에서 또 유명한 문제들, 요런 것들이 이제 한 7, 80%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 학교만의 특이한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 학교만의 특이한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는 지금 뭐 관심도 없으신 뭐 아주대학교 요런 데가 이제 좀 그 학교 자신들만의 좀 특이한 문제를 출제를 하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머님들께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 누구도 수능을 내가 찍어서 로또처럼 잘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논술보다 수능이 더 로또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최소한 오지선다라도 되거든요. 근데 논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형이기 때문에 모르면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시장에서 이 논술이 로또라는 얘기가 대체 왜 나오는지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교육 받아서 훈련을 받으면 오히려 잘 갈 수 있는 시험이 논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 이 근거 없는 카더라가 떠도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이 상황에 다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논술에서 내신의 비중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요. 제가 모든 학교 정보를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기 때문에 수치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논술은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내신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올려놓기는 했는데 5등급까지는 모든 학교가 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1등급도요 유리한 게 없어요. 논술에서는. 그래서 5등급까지 다 안전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9등급까지 안전한 학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신 아예 안 들어가는 연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9등급까지 안전하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8등급까지 안전한 학교들도 꽤 많습니다. 서강대학교라든지 중앙대학교 이런 데는 또 8등급까지 받아도 괜찮아요. 그거는 또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실 이제 이 학교에서 받고 싶은 게 학교 교수님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시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 내신을 받기가 힘들다는 거를 너무 잘 아시죠. 예를 들면 과학고 애들, 영재고 애들, 요런 친구들, 뭐 상산고 친구들, 사실 내신 받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내신으로 뽑을 거면은 차라리 교과 전형을 늘리지 이 아이들을 논술 전형으로 뽑겠다는 거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수학, 과학 실력을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신 같은 것들에 대해서 희석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놨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말과 다르게 논술이 60%, 내신이 40%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실질 반영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내신이 40%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주냐면은요. 1등급이 40점, 2등급이 39.98, 3등급이 39.96 이런 식으로 가서 갑자기 6등급에 갑자기 30점 그리고 7등급에 갑자기 또 10점 훅 깎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또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나 좀 좋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 내신이 5등급이 넘어가는 친구들은 제가 나중에 요것도 리스트를 딱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5등급까지는 사실 모든 학교가 안전하고요. 6등급까지 안전한 학교, 7등급까지 안전한 학교, 8등급까지 안전한 학교. 근데 거의 내신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내신을 산출하는 기준도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본인이 이제까지 시험 봤던 과목 중에 가장 잘한 12과목의 내신 평균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5등급 이상 넘어가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그런 얘기도 어제 좀 질문이 나와서 해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어머님들께 정말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요, 주변 어머님들께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주로 저 집도 이제 도곡동이고 수업을 주로 이제 대치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치동에 그 학원가 건물에 중에 보면 롯데백화점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온갖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막 수다도 떨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폴바셋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길 가면은요 전부 다 학부모님들이 입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제가 옆에서 좀 들어보거든요.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나서서 수정해드리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요, 이게 보통 이제 두 어머님들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한 어머니는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시고, 한 어머니는 어머, 그래, 라는 역할을 하세요. 근데 이게 분명히 너무 잘못된 입시 정보인데, 정말
저 죄송한데 그게 아니고요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어머님들한테는 제가 끼어들기가 힘들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 학생한테는 한번 끼어들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학생은 상대적으로 편하거든요. 저는 제가 뭔가 좀 잘못되게 돌아가는 꼴 자체를 좀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로 설명드릴 때는 항상 수치화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그렇기 때문에 주변 어머니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잘 모르십니다. 입시 강사도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입시가 아니면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학종을 물어보시면은요, 전 학종을 잘 몰라요. 정시 물어보셔도 제가 정시도 잘 모릅니다. 근데 논술에 대해서는 다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반면에 정시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한테 논술을 물어보셔도요,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만 알고 계시지 제대로 알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쨌든 입시에 관해서 뭐라도 물어보시면 저는 솔직하게 대답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논술에 대해서 뭘 물어보셨는데 제가 바로 대답 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대답을 드리고 어머니 이거 저 좀 찾아보고 연락 드릴게요 하고 찾아보고 연락 드릴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학종 같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친한 컨설턴트, 이 시대인재 컨설턴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서 드리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어머니 이거는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시대인재 요런 컨설턴트를 찾아가서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하실 것 같다든지, 전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입시 시장에 이런 정보들이 좀 정확하게 유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아이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거지, 너무 지금 원서들도 정말 막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답답해서 유튜브에 어머니들 보실 수 있는 채널을 입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채널을 하나 좀 마련을 했어요. 최지 수학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은 나올 건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직접 도표 같은 거 보면서 다 설명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 영상당 한 10분 정도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서를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정규반 학생이 가장 많았을 때가 550명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었는데 모든 학생들의 논술 원서는 제가 다 써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어머니들 9월 달에 정말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수시 6장이라는 카드가 이거 절대 버리면 안 되는 카드잖아요. 근데 7월 달에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을 논술을 많이 보내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7월까지는 학종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기말고사를 아이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기말고사 보고 이제 학종 컨설팅을 이제 받으러 다니실 텐데 생각보다 학교 이름이 너무 낮습니다. 이게 마음에 드는 학교 이름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컨설턴트 분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본 등급을 보니까 최저를 맞춘다고 생각해 보면은 요 정도 학교를 논술로 써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의 이름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이 정도 차이가 나요. 학종으로 쓸 수 있는 학교와 논술로 쓸 수 있는 학교 이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7월 달에 많이들 오시는데요. 사실 정말 좀 많이 늦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9월에 연대 시험입니다. 7월에 그렇게 들어오시면은요, 수업 한 10번 정도 들으면 많이 듣고 연대 시험을 보러 가시게 되세요. 그래서 이 10벌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금 저는 사실 계획 같은 것도 좀 멋지게 짜는 거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요. 저 이제 커리큘럼을 제가 한번 짜봤어요. 이거 이상 예쁘게 못 짜겠더라고요. 이거 이상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는 게, 자, 1, 2월 달에 수상하, 지금 수능 시험 범위랑 좀 다릅니다. 수상하부터 다 들어가요, 논술에는요. 그래서 확통이 출제되지 않는다고 한 학교에서도 경우의 수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대학교가 중앙대학교예요. 중앙대학교 원래 1번 문제는 무조건 확통 문제였는데요. 확통 출제 안 한다고 선언하면서 어차피 1번 문제는 경우의 수 내고 있어요. 그리고 확률 잘하는 애들은 어차피 경우의 수 잘하는 애들이 확률도 잘할 수밖에 없고요. 자, 수상하, 수원투, 미적분 개념이 지금 1, 2월 달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개념이라고 하니까 우리 애는 미적 선택해서 개념은 들을 필요가 없지 않나. 지금 수강생 어머니가 혹시 계실까요? 저희 반 수강생 어머니? 놀랍게도 정말 어떻게 한 분도 안 계실 수가 있네요. 계신가요?
저기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요. 난 분명히 미적 선택자인데 수리논술에서 듣는 미적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라는 얘기를 정말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수능에서는 사실 원리까지 파악을 해야지 풀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퀴즈 풀어내듯이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수능은 스피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 문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얘가 미적을 단순하게 미분을 공식을 외워서 푸는 친구인지 아니면은 그거가 출발하는 원리에서부터 알고 있는지를요. 정말 기가 막히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미적분 선택해서 2학년 때 모의고사 계속 1등급 나오고 정말 열심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개념부터 가르쳐 주면은요. 미적 개념이 저렇게 어려운 거였어? 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즌 2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기하 개념이 들어갑니다. 제가 앞에 Q&A에 써놨는데 기하랑 확통을요. 굳이 밖에서 수업을 따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 낭비예요.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안 나오고 미적이란다. 논술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밖에서 또 기하나 확통을 들으면 수능 스타일로 배울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그나마 기하는 또 도움이 되는데요. 확통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수능에서의 포인트랑 논술에서의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걸 수업 시간에 다 녹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하 개념을 같이 그러면 우리 아이는 기하 선택자인데 기하 개념을 뭐 굳이 들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것도 미적이랑 마찬가지예요. 논술은 수능과 포인트가 다르게 일단 제가 기하 선택한 아이들한테 타원의 방정식 유도해봐라고 하면은요. 장담하는데 아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정식 유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수능에서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방정식 주어진 상태로 시작을 하는데 논술에서는 정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내가 직접 얻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걸 선택을 했든지 간에 개념 수업은 반드시 좀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기하 개념 들어가고 5월 달에 확통 개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는 우리가 진짜 실전 문제만 풀어야 되는데 이 7월 달에 갑자기 들어와서 실전을 하려니까 지금 기하나 확통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8월에 갑자기 막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지금 당장 기하 개념이랑 확통 개념부터 지금 정립을 하기도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9월 달에 아이들 그래서 이 원서를 다 써드린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이들 원서는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제가 먼저 학종 컨설팅을 먼저 받으시라고 할 거예요. 그럼 왜냐면 저는 학종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학종 컨설팅에서 전문가분이 이제 컨설팅 해주신 학교 이름과 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중에서 그럼 어느 어머니와 아이의 기준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올해 무조건 가야 되는지 요거랑 그리고 이 학교 이름과 과를 받아왔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은 그래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이제 요런 것들. 그래서 상담이 이제 좀 일주일 정도 내내 저희 원서 상담이 들어갈 건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일단 자기 실력에 상관없이 가고 싶은 학교랑 과 하지만 6, 9월 무조건 최저 맞춘 곳만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 맞춘 곳 혹은 최저 없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불틀 수 있든 없든 마음에 드는 학교랑 과를 제가 한 6개, 7개 정도를 골라오라고 시킬 거예요. 학교는 6개 골라오라고 시킬 거고요. 과는 보시면은요. 그 학교에 과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요. 한 마음에 드는 거 한 3, 4개 정도를 골라오라고 시킬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저는 수정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보고 수정을 하냐면은요. 저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논술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요런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봐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요거를 이제 아이들이 보면은 되고요. 이 성적표는 제가 보려고 만드는 성적표예요. 왜 제가 보려고 만드냐면 제가 문제를 미적에서 출제했을 때, 기하에서 출제했을 때, 그리고 쉬운 수준으로 출제했을 때, 중간 수준으로 출제했을 때,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내는 A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성적들을 참고를 해서 얘가 그래도 지금 써온 대학들의 요 정도 과 이상은 갈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다 논술 원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랑 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만 상담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상담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한번 수정해서 이 학교는 가장 낮은 과도 너한테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그냥 학교 날리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요 학교는 정시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여기를 논술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너는 이 학교가 정시로 어느 정도 네가 갈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쓴 거니 아니면 어디 갈 수 있는 거를 아는데 혹시 불안해서 쓴 거니?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은 몰랐어요. 그럼 안 쓸래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는데요. 그래도 정시 망치는 경우를 대비해서 불안하니까 쓸래요. 이거는 학생의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어쨌든 정시로도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너가 직접 선택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학교 뭐 날렸죠. 이제 과에서 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 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가 지금 쓰고 싶다고 한 4개 과 전부 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4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혹은 냈다 마음에 들면은 경쟁률 끝까지 보다가 제일 경쟁률 낮은 학과를 쓰도록 해. 근데 요 학교는 보니까 이 과들은 너한테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과 리스트를 줄 테니까 이 내가 음영친과 중에 제가 낮은 과 리스트를 나중에 다 드릴 거예요. 이 낮은 과 리스트들 가운데서 그나마 네가 좀 써보고 싶은 대로 쓰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다 수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2번 상담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이게 또 계속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또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편하게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되세요. 그때는 제가 전화 상담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전화를 시작하면은 안 끝납니다. 왜 보통 어머님들은 저한테 하소연을 하세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진짜 수학을 잘했는데부터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짜 급한 상황이거든요. 정말 원서 상담할 때는 제가 일주일에 정말 550명까지 상담을 받는데 이게 카톡으로 하시면은 그래도 정리를 해서 저랑 상담한 거 기록 찍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저한테 그때 이런 학교에 이런 과를 이름을 받아가셨었는데 지금 보니까 요 과도 한번 쓰고 싶은데 여기는 어때요? 그러면은 거기 어머니 쓰세요 쓰지 마세요를 제가 대답해 드리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저는 24시간 거의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때는 전화가 안 돼요. 대신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다 답해 드릴 거고요. 작년에도 이랬어요. 작년에 연대 경쟁률 엄청 낮았던 거 혹시 아시나요? 연대 건축학과 경쟁률이 17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획기적인 경쟁률이에요. 왜냐하면요. 실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우리 목동, 분당, 중계, 대치 이런 데 지역은 그래도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교육에 좀 관심도 많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외곽 지역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무식하게 지원합니다. 야, 연대가 최저가 없다는데 한번 지원해볼까? 정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17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하면 실질 경쟁률은요. 정말 좀 붙어서 될 만하다 싶은 친구들의 경쟁률은 10대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학종 경쟁률이 보통 12대 1 정도에서 20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논술 경쟁률이 사실 높은 경쟁률이 아니에요. 작년에 왜 그렇게 연대가 경쟁률이 낮았었냐면요. 제가 작년에 제발 연대 좀 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투 때문에 무섭다고 다 안 쓰셨거든요. 어머니 항상 명심하셔야 될게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정말 못합니다. 제가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정말 이게 우리가 정말 단체로 못하기 때문에 수능논술로 갈 수 있는 거다. 정말 애들이 생각보다 못해요. 어느 정도로 못하냐면요. 지금 교과 과정도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뭐 보면은 다 막 수학 1등급 받고 막 이러는 애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교과 과정에 대한 문제를 줘보면은요. 정말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논술에서 미적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실 수열이거든요. 수열 본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뭐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수업 나갈 부분도 사실 이제 수열 파트에 관한 수업을 나갈 건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그럼 연대예요. 투는 얼마나 했을 것 같으세요, 어머니? 요즘 아이들이 투를 제대로 하고 지원을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10명 정도 받아주는 과 같은 경우에는요. 1, 2등 빼고는 투를 그냥 파이널 때 진짜 그냥 과학 파이널 수업으로 한 번 정도 본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얘는 진짜 논술 너무 아까운 친구인데 죽어도 자기는 투 때문에 연대는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계속 설득해서 그러면은 그냥 날 믿고 연대 한 번만 써보면 안 될까로 설득을 했던 친구들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됐죠. 근데 이게 올해도 사실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아이가 수리 논술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이면은 제가 연대를 낮은 과라도 좀 써봐라. 그리고 제가 가능성이 있으면 저는 쓰라고 합니다. 제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은 거는요. 붙은 걸 본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안 쓰시는 게 맞고요. 뭐 여기는 써볼 만한 것 같아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100% 붙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의 논술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논술 강사, 당사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제가 직접 다 원서를 써드릴 거예요. 근데 이 원서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다. 그럼 뭐 적당히 다 어차피 연세대학교니까 비슷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연세대학교 예를 들어서 신소재공학과의 합격서는 논술 문제 100점 만점에 최소한 80점 이상은 받으셔야 되는데요. 대기과학과나 지구시스템 요런 과들 뭐 시스템 생물학과 요런 과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점 정도 받아도 합격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한 학교를 가는데 어디는 80점 받아야 되고 어디는 50점 받아야 돼요. 이게 연대만 그럴까요? 한양대는 더 심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래요. 어떤 과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낮은 점수로 합격하고 특히 요즘엔 그나마 문제가 쉬워져서 좀 그 간격이 좁아지긴 했는데 어떤 과는 정말 높은 점수로 합격해요. 그러면 선생님 근데 제가 건국대학교 입시 결과를 봤는데 모든 과들이 다 80점대로 합격하고 있었어요. 그 건대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쉬운 그런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과마다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도 잘 골라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엄청 혼란스러우실 거란 말이죠. 도대체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 과들도 엄청 많아요. 나노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랑 과학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의 도대체 차이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높은 과랑 낮은 과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제가 나중에 다 입시 자료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입시 자료가 지금은 못 나가요. 왜냐하면 이 학교들이 정말 게을르기 때문에 그나마 코로나 전에는 4월 달에는 그 해의 입시 전형을 발표를 해줬는데 정말 너무하게도요. 작년에 6월에나 발표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하죠. 예, 그래서 자, 그거는 어쨌든 입학처 홈페이지가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좀 홈페이지랑요, 또 이 입학처에서 사는 설명이랑 말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재작년 성균관대학교가 범위를 홈페이지에서는 전범위라고 해놓고 입학 설명회에서는 미적분 기하 확통을 다 안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원투까지만 내겠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입학처에요. 전화를 진짜 한 30통, 40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설명회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 제발 6, 9월 최저 맞춘 학교만 지원을 하셔야 되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논술은 로또야. 논술은 진짜 붙기가 힘들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최저가 너무 큰 역할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의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앙대 의대로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중앙대 의대가 4합 5등급으로 최저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의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의대가 그래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연대라든지 한양대는 뭐 의대 시험도 지금 요즘에는 안 뽑고 있고요. 게다가 최저가 없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의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아마 요거 자료를 좀 가져온 게 있을 거예요. 뒤에 아마 있을 건데, 보자. 예.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최초 경쟁률이 217대 1이거든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뚫을 수 있는 만한 경쟁률이라고는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실질 경쟁률을 보셔야지 되세요. 실질 경쟁률을 보니까 32대 1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높은 경쟁률이죠. 의대니까요. 그렇지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요. 거의 90% 가까운 친구들이 최저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더 심한 데는 어디냐? 중앙대학교 약대예요. 중앙대학교 약대도요. 약대 중에 최저가 제일 높습니다. 4합 5등급인데 중앙대학교 약대는요.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약대는요, 사실 최저만 맞추시면은 정말 발로 쓰고 나오지 않으면은 좀 정말 가능성이 높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최저가 안 나온다는 데 있죠. 근데 그 최저 기준을 왜 자꾸 7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재수생이 없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답답한 게 제가 어머니 9월 달에 아이들과 어머님들께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저는요. 이게 제가 지금 논술 강사 된 지가 12년이 됐는데 12년 동안 9월마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말이 여기 최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원하시면 안 돼요예요.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1월부터 제가 아이들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는데도요. 사람이 자기 일이 되면은 자꾸 행복 회로를 돌리기 시작해요.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6월에는 못 맞췄지만 수능에는 진짜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면은 그럼 최소한 9월에는 맞춰왔어야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요. 수능에서 못 맞춥니다. 예, 제가 정말 12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봤지만은요. 6, 9월 점수가 인정하기 싫어도 진짜 자기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재수생 학부모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재수생 학부모님들이 이걸 너무 잘하세요. 근데 이제 재학생 학부모님들은 이걸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원서를 쓰는 철이 되면은요. 6개의 카드를 원서를 쓰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 하나는 되겠지라는 그런 희망, 우리가 로또 샀을 때 일주일 정도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원서 쓰고 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6개 중에 하나는 붙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 수시 원서는 어쨌든 정시보다 더 높은 쪽으로 쓰기 때문에 그럼 막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일단 우리 주변에 논술을 떨어진 애들은요. 대부분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께서 주변에 보시는 학생들의 한 90% 정도의 학생이 사실 시험도 안 보러 갔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시죠? 그러면은 일반과는 어떤지. 네, 일반과 같은 경우에는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서울, 요거 뭐 이제 안 보셔도 되죠. 이거는 안성이니까. 최초 경쟁률이 52대 1이에요. 자, 52대 1도 너무 큰 경쟁률 같아 보입니다. 중앙대학교의 최저는요. 3합 6등급이에요.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요 세 학교가 최저 등급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가장 높은 최저예요. 요거 다음엔 이제 2합 5등급으로 가는데요. 52대 1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14대 1, 무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들만 최저를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75%가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어머니. 4명 중에 3명이 최저를 못 맞췄습니다. 실제로 시험장 가보면은요,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52대 1이라는 경쟁률은 학종과 비교해서 엄청난 경쟁률처럼 보이지만 14대 1은 어때요? 이거는 너무 괜찮은 경쟁률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6월에 최저를 맞춘 학교를 그렇다고 제가요. 학교를 그렇게 계속 낮추지만도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시보다는 논술로 갔을 때 정말 잘 가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정시보다 높게 가지만 문제는 진짜 로또 수준으로 원서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는 저희 반이 사실 합격률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저희 반은 합격률이 좋은 이유는 물론 아이들이 뭐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뭐 잘 가르치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9월에 제가 원서를 다 써주거든요. 보통 이제 1월부터 들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로 대학을 거의 잘 가요. 왜냐하면 답안지도 많이 써봤죠. 논술 문제도 많이 봤는데 문제가 정말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부터 논술 모의고사 성적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더 판단이 쉬워요. 논술 와가지고 저한테 모의고사 한 번 본 친구랑 8번 본 친구가 있어요. 당연히 8번 본 친구를 더 분석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민망해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가 민망합니다. 논술은 일찍 보낼수록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그 합격률이 엄청 차이가 나요. 많은 친구들이 파이널만 논술을 많이 수강을 하는데요. 파이널만 수강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사실 좋은 결과를 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제가 좀 많이 민망한 이유는 그러면 뭐 지금부터 보내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장사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민망한데 그래도 최대한 좀 진실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논술 출제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논술 출제 문제도요.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성균관대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고 성균관대학교 문제만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논술 문제가요. 정말 같은 문제가 너무 예가 많아서 뭐부터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본고사에서 출제되었던 유명한 문제가 2010학년도에 서강대학교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같은 문제가 2015학년도에 이화여대에서 출제되고 또
재작년에 이화여에 대해서 같은 문제가 또 출제돼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수학 문제에 보시면은요. 그리고 2014학년도 한양대학교 문제랑 2015학년도 세종대학교 문제랑 2017학년도 과학기술대학교 문제 세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 아이들이 좀 이거는 겪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후기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뭐, 선생님 어떻게 진짜 그런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죠? 원래 그래요. 이게 사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논술 수준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그런데 논술로 딱 너무 괜찮은 문제를 만들기는 힘들지만 이미 있는 이 족보에서는 사실 거기에서 숫자만 좀 변형한다든지. 근데 사실 숫자조차도 변형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정말 짜임새가 좋은 문제 같은 경우 숫자 하나 잘못 변형하면은 정말 또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 오래 들은 친구들이 그 논술에는 좀 더 많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사실 제가 이 설명회를 어머님들께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아마 댁에 가셔서 오늘 들은 내용을 애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시면은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종류에 대한 얘기는요, 아이들한테도 좀 가끔씩 해주고 있고요. 아이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합격 수기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내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합격 수기 저희 이제 반 아이들이 남긴 거 있죠. 그거 그냥 읽어봐. 그리고 이거나 읽어봐. 그리고 그냥 던져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제가 자꾸 좀 말이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자면 논술은 100점 맞자고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물론 100점 맞아야 되는 학교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다 맞추면서 가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예요. 한양대학교예요. 문제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양대랑 세종대랑 과기대가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고? 그럼 문제 수준의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오히려 중앙대학교 문제보다요. 인하대 아주대 문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난이도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교 이름의 논술 문제의 레벨이 비슷하게 따라가진 않아요. 조금 학교 이름에 비해서 좀 많이 쉬운 학교도 있고 성균관대가 옛날에 논술 문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쉬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학교가 작년부터 노선을 틀기 시작해서 재작년부터 노선을 틀기 시작해서 재작년에는 연대보다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또 정해진 난이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성균관 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성균관 대학교 문제만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보편적인 문제 있죠. 그 학교만 내는 특이한 문제는 파이널 때 그 학교만 하는 곳에서 들으시면 되고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 단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 단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요, 제가 또 다시 듣고 싶으신 어머님들을 위해서 여기 이따가 파일을 받아서요, 유튜브에다가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조금 설명회가 길기 때문에 오늘 거를 보시면서 좀 2배속으로 들으시면서 다시 듣고 싶으신 부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대치동에서 한 설명회 영상도 올려놨었는데, 그것도 뭐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거는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짧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되면은 따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든지 문자로 주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다 같이 들으시면 좋겠다는 질문 먼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또 좀 질문, 예. 네네. 네. 아니요. 그 이후에 수원수투는요. 사실 다른 문제랑 같이 좀 연계가 되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하면서 계속 녹여가면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수원수투나 고등수학 상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등수학 상하 다 복습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논술에 또 유난히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과 숙제를 항상 같이 내주고 있어요. 저희 지금 숙제가 스텝 1, 2, 3로 나가는데요. 스텝 1, 2, 3, 4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숙제가 되는데 요게 이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증명이에요. 요거를 제가 보니까
교과서 내용을 제가 다 고등수학 상하에서부터 끝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딱 160개 정도의 증명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일단 3번이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요, 지금 제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증명해 보라 그래도요, 거의 못합니다. 무슨 식인지는 다 알아요. 다만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하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8주차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 주에 20문제씩 해서 160문제를 다 지금 끝낸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는 숙제만 한 거지 아이들 사실 외운 거 아니거든요. 강제로 외우게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차부터 다시 12문제씩 전수 시험을 보면서 갈 거예요. 예, 아예 외우고 가게끔. 그리고 이거 전수시험 본다고 해서 애들이 또 다 기억하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요거를 이제 그러면은 많이 틀렸던 문제들, 논술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 기준으로 해서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중에 뭐 12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시험을 보면서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 한 3바퀴 돌아가고 나면은 아이들이 교과서 내용에 대한 증명에서는 모르는 게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저희 수업이 3시간 반이잖아요. 요거 하는 데는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스텝 1. 그 다음에 숙제 스텝 2는요. 교과서 내용에 그날 나간 단원의 개념에 관한 숙제예요. 센으로 따지시면은 A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A단계? 어머니 의외로 아이들이요. A단계도 못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수상하나 수열 같은 거 이제 내주면은요. A단계도 기억을 못해서 요거 풀어오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숙제는 교과서 내용에 이제 심화 문제. 예를 들면 이제 뭐 내신에서 어려운 문제나 이제 수능에서 어려운 요런 정도의 교과서 내용을 조금 더 다질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스텝 4가 논술 실제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통으로 해오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제가 한 주에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자료가 대충 8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 주에 논술만 80페이지를 한다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택 1에서 풀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푸시면 되냐면 내가 수요를 나갔는데 이건 진짜 기본적인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교과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준에 맞게 나는 수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수능 문제도 다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럼 바로 논술 실전 풀어갈래. 그럼 요거 풀어오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수열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교과서 개념 숙제 했는데 그럼 다른 거는 어떻게 해요? 수열을 한 번만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으로 나갈 진도 중에 계속해서 수열도 나가고 미적도 나가고 모두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도가 나갈 거기 때문에 그때 그럼 내가 지난번에는 교과서 개념을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스텝 3를 풀어야지. 그러면 지난번에 스텝 3를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논술 실전을 풀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 실력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게끔 숙제를 이렇게 세분화시켜 놨는데 사실 그 와중에 저희 사실 진짜 제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지금 목동에 있거든요. 남자애들 2명인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놀랍게도 이걸 다 해오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안 그래도 걔네들이 처음에는 남들보다 조금 잘했었는데 격차가 진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한 상태에서 들어와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학 100점 나오고 1등급 나오는 친구한테도 사실 교과서 증명 같은 거 해보라 그러면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비슷한 상태로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격차가 진짜 많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이 숙제도 이제 지금 저희 수업 들으시는 분들 저희가 이 스텝 1 숙제 했는지랑 2, 3, 4 중에 하나 골라서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결과가 나갈 거예요. A, B, C 등급으로 결과가 나갈 건데요. 어떤 친구들은 늘 AA만 받고 그 위에 있는 친구들은 AA만 받을 뿐더러 이것까지 다 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만 조금 하고 제가 이거는 답안지 보고 풀면 안 되고 얘는 답안지를 보고 풀어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증명이기 때문에 나는 맞는 증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오류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 증명대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답안지 보고 풀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답안지 보고 그냥 좀 베껴 오는데 얘네들을 안 해오는 애들도 상당수예요. 그럼 지금 8주 수업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아이들 간의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쌓이면은 정말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숙제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같이 드리고 싶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요거는 제가 첨삭은요, 저희가 이제 3시간 반 수업하는 동안 한 50분 정도의 답안지 작성 시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첨삭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온 거에 대해서는 질문은 받아두지만 첨삭은 따로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주 첨삭이 들어가고, 다만 논술 모의고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는 성적표까지 이렇게 좀 자료 와다다다 해서 나가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네. 네. 아, 그거를요, 제가, 이거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제가 한 2년 전에 한양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님과 선을 보면서 직접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좀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일단,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채점이 들어가냐면, 안 그래도 여쭤봤죠. 어우, 저 좀 알려달라고 알고 계시면은. 그래서 이제 여쭤봤는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3차의 채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채점이 들어가냐면, 그, 처음에는 이제 조교 단계에서 한번 애벌 채점이 들어가서 진짜 완전히 걸러내도 되는 답안지들 있죠. 뭐 백지로 냈다든지 아니면 진짜 뭐 번호만 썼다든지 이런 답안지 싹 걸러내고 그다음에 또 그 부교수 단계에서 한 번 더 채점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걸러진 거를 마지막에 교수님 단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3단계로 채점이 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서강대학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서강대학교는 단계가 2단계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거를 이제 채점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 이제 파이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반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250명씩 이렇게 되거든요. 파이널 때는. 그럼 이제 저도 제가 작년에 고용한 첨삭 선생님이 4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첨삭 선생님들이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이제 이거를 채점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블 체크합니다. 다른 분들이랑.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대학교에서도요. 거의 뭐 몇백 명이 처음에 조교단에서 같이 들러들어서 이 대학원생들이 좀 많이 고생을 한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그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여서 아마 다른 학교는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만약에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한테 설명해 들었던 학부모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다고 요렇게 제가 사실 분당에서 제가 언제 설명회를 했죠? 제가 그저께 분당에서 설명회를 했는데요. 어제 진짜 많은 문자를 받았어요, 어머님들께.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문의 보내시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이가 지금 휴강을 하지 않고 있어도 질문할 곳이 어차피 없으시잖아요.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도요, 저한테 좀 와서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해주세요. 이 숙제에서 분명히 애들이 질문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통 숙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공통적으로 수업 시간에 다 받아들여요. 근데 요거는 따로 가져오는 친구들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의외로 정말 맨날 오는 애들만 와요. 근데 맨날 질문하러 오는 애들은 진짜 나중에 잘 가거든요. 이건 정말 불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자꾸 그냥 모르면은 별표 쳐놓고 가서 그냥 질문하는 거 받아주는 거를 귀찮은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재밌어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러 좀 많이 좀 와달라고 하시고 학부모님들도 질문 많이 해주셔야지 나는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들이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의외로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구나.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추가적으로 문의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